오늘의 개통도 이게 나옵니다.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 그렇죠. 나는 왜 저 바퀴벌레만 보이냐? 아으 안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 우리 갈로아랑 만나서 바퀴벌레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때 진심으로 바퀴벌레를 가져갈까 생각을 했어요. 그 방송 수위도 안 될 것 같다 해서 안 가져갔습니다. 네. 잘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생물 개통도 구축도 옛날 다 사람들이 손이 했는데 놀라운 거 아직도 손으로 계산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어. 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저 천공카드 있잖아요. 1940년대, 50년대 쓰던 천공카드가 내가 일하던 그 사무실에 안 열리던 서랍이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열어보지 못한. 근데 그게 있었어요. 캐비넷이. 저를 가르쳐 주신 네. 리안 윌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분이 성컴 오더니 이게 여기 있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예요 도대체? 이거 치우지도 못하고 여기 계속 있어서 그냥 저 구석에다 밀어놨다 그랬더니 열었는데 폭이 이만한 천공카드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에 ABC 컴퓨터 혹시 인류 최초의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애니악보다 처음이에요. 네. 그때 사용됐던 그 컴퓨터의 천공카드야. 충격받았었어요. 이런 걸 썼다고? 되게 부럽네요. 저 약간 레트로 기술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교수님들 은퇴하시잖아요. 되게 뭐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지 마세요 하면서 막 주섬주섬. 아래층에 생태 교수님이 은퇴하신다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옛날 초창기 맥 브라운관 TV만한 거 네. 그걸 버린대요. 근데 버리지 마세요 하고 혼자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파워 살리고 껴보니까는 최수천 교수님 거였어. 아 진짜? 까치 데이터 있고요. 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손으로 했거든요. 네. 아직까지 손으로 하는 할아버지 있어요. 어. 왜냐? 컴퓨터 알고리즘 못 믿는다. 그런가? 우리는 그런가 싶긴 하지만 네. 정말 그런 아직도 계시기도 하고 그런 건 너무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몇백 개인데 몇백 개 할 수 있죠. 심지어 어떤 걸 봤냐면 그 중국에서 뭐 딱정벌레 400종의 개통 관계를 보는데 유전자 100개 정도를 분석해가지고 이거 본 400종을 거예요. 분류를 했다고? 네네네. 아, 보통 유전자 100개 정도 되면은 지놈 유전체를 쫙 해서 분류해야 되는데 100개 하나하나 시퀀싱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400개, 100개면 이것도 4만 개잖아요. 4만 개죠. 네. 이거 어떻게 했지? 중국이라면 가능할지도 세상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없다. 거죠. 수많은 인력과 시간만 있으면 아무튼 컴퓨터의 발달과 시퀀싱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량이 증가를 하지만 계산 속도도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쵸.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옛날에는 시퀀싱이 되게 비쌌죠. 네. 근데 점점 빨라지고 점점 싸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걸 분석할 컴퓨터도 점점 컴퓨터가 말도 안 되게 발달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유전체까지 써서 분석하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오늘의 개통도 이게 나옵니다.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 그렇죠. 나는 왜 저 바퀴벌레만 보이냐? 아으 안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 우리 갈로아랑 만나서 바퀴벌레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때 진심으로 바퀴벌레를 가져갈까 생각을 했어요. 그 방송 수위도 안 될 것 같다 해서 안 가져갔습니다. 네. 잘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곤충의 종류가 몇 종이나 돼요? 대략적으로 100만 종. 학명을 부여받은 그 정말 그 종 있잖아요. 100만 종. 그 곤충의 정의를 결국 하게 된다면 네. 뭐 옛날에 배우잖아요. 곤충은 다리가 6개고요.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요. 네. 근데 뭐 아닌 예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 개통도를 보여주는 저 그냥 그 단일 그룹 곤충을 정의되는데 그게 곤충 강이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냥 뭐 하늘소, 메뚜기처럼 그냥 어떤 커다란 그 그룹들 그게 목이에요. 목. 그거는 30몇 개 정도 됩니다. 하늘소는 꽈고요. 딱정벌레 목에 속하고 나비 목, 아, 메뚜기 목. 그 재밌는 거 그러다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20세기 초에 제가 이 활동물에 쓰고 있는 갈루아벌레 목이 딱 발견돼서 응. 곤충이 또 하나 있었구나라고 알고 있다가 이 곤충 다 발견돼서 이제 발견될 건 뭐 종수주냐 이러다가 2000년도 그래도 21세기에 남아공에서 사막의 대벌레라고 완전 새로운 그룹이 또 발견이 돼요. 그래요? 요즘은 걔 위에 도메인이라는 역이 있죠. 역. 그 종속 가문계가 결국 린네가 처음 한 얘기하고 거죠. 아까 뭐 도메인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 인위적인 그렇죠. 불균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 속이 어떤 기준이냐 어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이 어떤 기준이냐 안주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봤는데 한 50몇 가지가 되죠. 뭐 생물학적 종, 형태학적 종 되게 열심히 보고 계셨군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명한 분류학자가 종이라고 정하면 종이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권위에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면 속, 과, 문 이거는 뭐냐? 인위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짝짓기 했을
때 같은 속은 짝짓기가 된다. 뭐 짝짓기 돼서 자손 나오는데 생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라이거 호랑이랑 사자는 같은 판테라 속이기 때문에 짝짓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이제 생식이 불가능한 애가 나오죠. 근데 가끔 소 이런 애들 보면은 속 전혀 다른 짝짓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이다. 이적인 거예요. 그냥 갈로아님 나중에 대가가 돼서 이런 거 한번 쫙 정리하시죠. 어디 가서 아니요? 왜 아니요? 저는 메뚜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 과학이 발달했고 체계적으로 됐으니 한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고생물학자들이 그 딜레마를 되게 많이 겪거든요. 네. 화석을 보면은 그 인 듯 아닌 것, 그치, 인듯 아닌 그치.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갈증이 많고 그래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가끔 고생물학자 중에 그 린네 체계를 무시하고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먹입니다. 그래도 체계는 필요해요. 너무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천문학에도 그런 게 많아요. 별의 밝기가 증가하면 숫자가 줄어들어요. 너무 힘들잖아. 이런 것들도 많아요. 얼리 타입이고 레이 타입이면은 얼리가 먼저 나온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그럼- 은하는 옛날에 잘못 알아서 그래. 아. 근데 그게 굳어져 버린 거지. 그걸 지금에 와서 바꾸려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은하의 그냥 진화 지나간 게. 과정 단계에서 네. 얼리 타입은 그 타원 은하 같은 거. 아, 그다음에 나선 은하가 레이 타입. 이렇게 해놨는데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나선 은하들이 합쳐지면은 이게 되는 거지 타원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여태까지 오랫동안 다들 약속해온 체계잖아요. 그렇죠. 전류전자도 그런 거죠. 사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 사실 흐르는 건 뭐다?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는 게 전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지만 잘 쓰고 있고요. 아까 100만 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발견되지 않은 거는 많이 잡으면 뭐 1000만 종.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은 거는 사람이 갈 수 없어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파푸아뉴기니 내전 중이에요. 그리고 파푸아뉴기니는 섬이 고도가 4,000m거든요. 고도별로 엄청난 생물들이 있겠죠. 거기에 아. 기생하는 기생물도 엄청 많겠죠. 근데 다 내전 중이에요. 심지어 그 옛날에 20세기 때만 해도 갔단 말이죠. 근데 로스차일드가 탐험대 보내서 갔어요. 네. 근데 가이드 다른 부족에 데리고 다음 마을 가니까 그 다음 날에 얘 팔다리 잘려가지고 마을에 걸려져 있고 막 왜 다른 부족에 데리고 왔냐고 막 이러고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또 국가 단위로 되게 아직까지 맡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필리핀 연구가 안 돼요. 왜요? 우리나라 생물은 우리나라 학자가 연구를 약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뭐 인도. 근데 연구를 잘하냐? 연구를 이상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씨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막 글쩍글쩍 하고 있고 또 막 외국 학자들이 뭐 신종을 기재할 때 사진으로 막 찍어서 기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지 말라고. 당연한 얘기지만 내전 지역에 가까울수록 생물 다양성이 급감하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것도 많겠죠. 인간이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DMZ의 그 야생동물의 천국이래요. 네. 그 DMZ에 근무했던 이제 친구가 있어서 들어보면 갑자기 빵 한 번씩 터진대요. 그 야생동물이 지뢰밟고 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북한도 그렇지 갈 수 없죠. 북한에서만 기록되고 여태까지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미지의 곤충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째 카톡 메시지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민충이 쑥대오름이라고 있거든요. 북한에만 사는 민충이라는 곤충이 있어요. 속담이 있어요. 민충이 쑥대오름이라고. 네. 민충이란 곤충이 쑥대에 올라가지고 잘난치 한다는 얘긴데요. 별것도 아닌 것이 별거 아니짓 하고 으스댄 곳이 참 못났다 이런 허세 부리지 마라. 지금 북한 어떨까? 모르죠. 그런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곤충은 발견되지 않은 게 엄청 많죠. 막 이런 거 있어요. 코스타리카에서 트랩으로 그냥 2년간 벌레를 잡았는데 15만 종인가 잡혔다고. 네, 그렇게 잡혔대요. 그래서 네. 민충이 되게 안 이쁘게 생겼네요. 너무 예쁜데요? 궁금한 사람만 검색해 보시는. 네, 한번 보실래요? 그래요? 어우. 블러 처리. 아,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곤충의 취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 뚱뚱하고 날개 짧고 아주 좋죠. 그렇게 많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일도 있냐면 네. 그냥 DNA 시퀀스로만 다 해가지고 신종을 한 논문에 400몇 종. 진짜 보고하고 그런 네네네. 게. 그러면 아. 이제 그 이름 짓는 것도 일일 거예요. 네, 오늘날의 개통도를 그래서 컴퓨터의 발전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다. 저거는 장송의 프리레라는 만화 아십니까? 장홍재 교수님은 듣자마자 바로 제 맥락을 파악해 주셨습니다. 아. 졸트라크라는 마법이 나오는데요. 네. 뭐냐면 마왕군의 어떤 마법사였던 크발이라는 애가 졸트라크라는 기술을 만들고 네. 인간을 엄청나게 학살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위험해가지고 얘를 봉인합니다. 봉인이
수십 년 뒤에 깨졌거든요. 깨졌는데 옛날에 엄청난 대마법사도 못 막았는데 완전 견습생인 마법사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졸트라크를 하니까는 막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막지 하니까 저 졸트라크가 너무나도 강력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네가 봉인된 순간 인간들이 저 수십 년간 연구를 했다, 네 마법을.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기본 방어 마법은 졸트라크를 방어하는 거가 디폴트가 됐다. 그래서 네 지금 저 기술은 이젠 별거 아니다. 아. 그래서 한때 마왕군에 엄청나했던 애가 달립니다. 험하게 죽어요. 그걸 보면 이제 세물의 어떤 상징 같은 그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계속 엄청나게 발전해 왔잖아요. 과학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은 네. 개통 기술도 저래요. 옛날에는 막 아까 막 처음에 수리불량자들, 소칼 이런 사람들 형태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이테크였지만은 지금 그거 진짜 간단한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유전자를 했는데 유전자 한두 개로 옛날에 막 네이처에다가 내가 포유류의 진화를 밝혔다 막 논문 나오고 막 이랬던 시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유전체로 엄청 다양한 그 모델과 예산과 데이터와 다 합쳐가지고 화려한 개통도를 구축하는데 아마 이것도 머지않아 그게 되지 않을까. 과학의 숙명이죠. 그리고 개통도를 구축하다 보면 어떤 궁극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트리 오브 와. 라이프라는 어떤 사실 이거는 다윈이 처음에 트리를 찍찍 그리면서부터 했던 생각이죠. 어쩌면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된 생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진화했을까를 구축하면 매우 좋겠는데 사실 지금은 그걸 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걸 못 그려요. 모든 생물의 유전자를 다 비교해 보면은 공통된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해상도를 가질 수 없고 그냥 찔끔찔끔 최대한 찔끔찔끔 구한 다음에 합치는 정도? 이렇게 구한데 합치는 거는 과학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개통 분석에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진짜 이상적인 트리 오브 라이프를 구축하는 거는 오늘날 안 돼요. 몰라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제가 졸트라크를 남발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뭔가 또 나올진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찔끔찔끔 구해놓고 합치는 게 다고 거기서 시간까지 보는 거는 어렵죠. 심지어 유전체로 아까 계산한다 했잖아요. 유전자 몇 개로 시간을 계산하는 거는 베이시안 통계로 하는데 유전체 단위로 하면은 베이시안 통계가 안 돼요. 너무 데이터가 커서. 그 MCMC 샘플링이라고 그냥 그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뭐 그걸로 되게 일단 후려치는 몬테카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냥 무조건 후려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사실 트리 구한 거의 진실을 알면은 이게 최선이 아니라 정말 차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과물 할 보면 수밖에 이렇게 할 없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4학년 전에 분기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4학년에 분기됐다고 계산했는데 진짜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2학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맨 가운데 루카라고 있거든요. 모든 것의 공통 조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죠. 루카가. 저 루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저래 왔으니까. 저는 동시에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명이 탄생을 했을 때 생명의 나무는 두 가지 뿌리가 있다. 그거 진짜 재밌죠. 그러면. 루카 버전이 루카 1, 루카 2, 루카 3가 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근데 지금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이 다 ATCG로 구성돼 있고 하는 다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외계 생물 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만약에 발견했다 쳐요. 근데 걔네가 우리랑 똑같은 DNA에다가 그랬다면 엄청 실망할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다르다. 한소가 아니라 규소 생명체고 염기가 4개가 아니라 8개고 그렇게 될 확률이 제일 높죠. 사실은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네. 외계 생명체가 발견이 됐는데 똑같다. 이건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제가 말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루카 1, 루카 2 다른 종류의 루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간접적인 다른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나와도 놀라운 거고 아니어도 놀라운 거지. 트리 오브 라이프가 루트가 하나인 것보다 나무가 여러 개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하며 살고 있겠습니다. 네. 저렇고 근데 저 개통도는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반영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공생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 진화만 봐도 이게 완벽한 이게 아니잖아요. 네안데르탈이랑 섞이고 막 다 섞이잖아요. 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있었던 수많은 멸종된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날 알 수 없어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것도 천문학하고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공생설 말했잖아요. 네. 이 미토콘드리아 공생설 얘기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림 마골리스라고 하는 칼 세이건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네. 첫 번째 분이라는 게 참 대단. 이 둘 다 천재였거든요. 천재였어요. 림 마골리스도 완벽한 천재였고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천문학과. 린 마골리스가 약간 곤충학에 되게 이상한 걸 남긴 게 하나 있어요. 곤충이 완전 변태를 하잖아요. 네. 애벌레가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바퀴벌레처럼 그냥 이렇게 탈피하면서 나오는데
갑자기 완전 변태한 그룹이 맞아요. 오늘날 곤충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애벌레는 어디서 왔지? 린 마굴리스가 바퀴벌레랑 엽적 동물이라고 그 절지동물이랑 되게 친척인데 네. 다리 달린 뭐 지렁이처럼 생긴 거 있어요. 네, 근데 완전 옛날 상관없는 생물인데 걔네가 교잡이 일어나서 생겼던 아 거라는 교잡으로. 말도 안 되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논문이 나오지? 누가 실어줬어? 하니까 린 마굴리스. 아, 저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거요. 시간이 그 계산돼 있잖아요. 시간도 되게 철학이 많은데 옛날 개통도 보면 저게 안 돼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나중에 그걸 계산했던 사람이 그것도 무려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물리학자였던 라이너스 에드워드 폴링. 라이너스 폴링. 네네. 어. 라이너스 폴링이 우리 오펜하이머 영화 보면은 네. 그 수소폭탄 맨 있잖아요. 그렇죠. 뭘 메가톤 파워. 그분이랑 TV 토론한 적 있어요. 폴링이. 폴링은 반전주의. 텔러는 수소폭탄 만들어야 된다. 폴링이 얘기를 했죠. 아니 그 수소폭탄 방사능으로 돌연변이 쩔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는 텔러가 돌연변이요? 돌연변이 그거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씨 우리가 돌연변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긴 그래서 돌연변이를 연구해야겠다. 염기사를 돌연변이를 연구했다 싶어가지고 그 대학원생한테 시켰어요. 그 대학원생은 되게 싫었다는 게 본인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짱짱한 교수님 밑에서 왔는데 화학도 아니라 하필 생물학을 우표수집을 나에게 헤모글로빈 염기서열을 연구하라고 시켰어요. 네. 사람이랑 고릴라랑 별 차이가 없네? 사람이랑 개랑 더 차이 나네? 사람이랑 말이랑 더 차이 나네? 뭐지? 이거 꽤나 차이가 큰데 굉장히 선형적이다. 비율이 그럴싸하다. 근데 화석으로 우리가 대충 언제 분화됐다는 건 알고 파악된 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치환 속도가 대충 몇일 것이다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폴링이랑 그 대학원생이 분자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요. 처음에 말이랑 인간 헤모글로빈으로 말이랑 인간이 한 1억에서 1억 6천만 년 전쯤에 분화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문을 내요. 요즘은 심지어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네. 코로나는 이게 변이가 계속 나오죠. 근데 그게 일 단위로 샘플링이죠. 며칠마다 이렇게 또 변이가 나는 게 또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되게 정교한 바이러스 쪽에 또 시간 모델도 있고 그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시간 모델이 불안정해요. SF 영화 보면 타임머신 만든 과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직은 불안정해 막 이런 얘기 맨날 해요. 근데 여전히 이 분자시계는 불안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자시계랑 고생물학적 화석 시계랑. 기록이랑 다르다. 정확하게 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시행착오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사실은. 다음번에 우리 석주명 선생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석주면 선생님과 포함 곤충에 미친 사람들 많았거든요. 네.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알려져 버린 파브르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셨다. 네. 규명석. 주명석. 그 주명석. 주명 이제 주를 D로 써요 옛날에 보면. 규명석. 규명석. 주명석 선생님과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